수용자 입장에서 좋은 뉴스, 되게 핫 뉴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파란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니까. 그렇죠. 오늘 낮에 깜짝 놀랄 만한 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예,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렇죠. 그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첫 시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 생각해 말입니다. 봅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석간 신문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네. 아, 진짜 이런 일이 석간 신문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한번 혹시 저희가 아까 맡긴 것도 있는데 이 문화일보 첫 초판 판은 3판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텐데요. 저런 사진 일단 저 사진은 추미애 그 후보 오늘 의장 그 경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와 추미애 후보 사이에는 너무 밝게 웃고 있고 그다음 우원식 후보는 상당히 표정이 안 좋은 저 사진과 함께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혹시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면 톱의 첫 리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6일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을 누르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렇게 기사를 종이신문에 써버렸습니다. 오보 아닌 오보네요. 오보죠. 오보 아닌 오보도 아니고 정말 오보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야. 얼마나 추미애 저 당선인의 의장 선출, 그러니까 민주당 의장 선출이라는 게 곧 의장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선출이 얼마나 확실해 보였으면은 유수의 석간 종합일간지 문화일보가 이런 오보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 경선 전에 예, 투표 전에 발표 전에 이재명 추미애 우원식 이렇게 나란히 앉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예, 의도적으로 저런 연출한 것 같아요. 예.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문화일보가 저런 오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했던 거죠. 저기 당선인들이 이번 그 22대 당선인들이 와서 이제 찍을 사람들인데 그 유권자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밝게 추미애 당선인에게 웃음으로써 명심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명심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당선자 총회에서 예, 이제 대표니까 먼저 인사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사말 내용에도요. 예, 예, 이런 걸 약간은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 개인의 예, 그 평판이라고 할까? 예, 개인의 평판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인사말에 개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예. 당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상 추미애로 몰아주라 어. 이런 당부의 인사를 사실 했었어요. 어, 했는데 그러니까 문화일보가 저렇게 기사를 쓴 거죠. 말하자면 거의 그렇죠. 뭐. 이건 뭐 100% 당선이라고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종이신문에 일면톱이 첫 문장에 오보내는 거 정말 야. 정말 떠올리기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기억이지만 네.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문화일보가 또 세월호 때 잠깐 잘못 알려진 소식 때문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첫 그렇죠. 초판에 했다가 굉장히 큰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면톱 첫 문장의 오보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사람의 저 전망과 분석과 그 관측을 다 뒤집은 결과가 왜 나온 그러니까 겁니까? 일단은 예.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쭉 예상을 했던 바로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사전에 그 두 사람의 표정, 예. 세 사람 표정. 우원식 후보는 굳어 있고 그렇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담소 나누고 예, 그러면서 그 유도하는데 이제 개표함을 열고 발표를 하니까 예, 이렇게 선거함의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예. 이재명 대표하고 추미애 후보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표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표를 이제 발표를 안 했잖아요. 예, 그냥 그 우원식 후보가 가반만 됐다. 예, 근데 뭐 기자들이 그걸 놔둡니까? 예. 기어이 추적해서 쓰는 거죠. 결국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결국에는 우원식 의원이 97표. 아, 그다음에 나왔군요. 예. 추 당선이 72표.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171명 중에서 예, 169명의 투표에 참석을 했대요. 예, 그러면은 169명이니까 과반이 85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85표보다도 예, 우원식 후보가 12표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두 사람이 나가니까 분명히 가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뭐 85대 86이 아니라 아,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표가. 그래서 이건 그래서 표 결과를 보니까 더욱더 놀란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제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가 나오는 게 예, 표가 97표하고 72표 아닙니까? 예, 그럼 이번에 이 이재명 대표의 완전 돌격대라는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격하게 표하면 홍위병 역할을 하는
초선 당선인들, 예. 초선 당선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또 원외하고 합쳐가지고 뭐 민주혁신평의회인가 예. 그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 그러니까 초선들 제외하고 예. 재선 3선 이쪽에서는 우원식 후보에게 몰표가 갔다. 뭐 표를 다 일일이 연결은 못 시키지만 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재선, 3선 이런 22대 당선인 내진 뭐 지금 이미 국회의원인 현역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왜 추미애 당선인을 불안하게 본 겁니까? 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요. 예. 하나는 추미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뭐랄까 개별로 의원 간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평판이라 할까요? 예. 그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참 숫자가 적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도 예.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이미 국회의장을 그 염두에 두고 예. 그 후보들한테 가서 간이 격려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추미애 의원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대요. 어. 오직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이재명 대표의 그 찐명 예. 측근들만 이제 바라보고 그 서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약간 소위 바닥을 훑는 그런 운동보다는 뭐 위에서 내리 찍는 뭐 그런 그렇죠. 쪽의 선거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추미애 후보 개인으로 보면은 하남의 그 지역 선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좀 돌아다닐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예. 다른 중진들에 비해서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본 건요. 예. 친문 의원들이 친문. 아, 친문. 비명의 친문 의원들. 근데 친문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행사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워낙 당선들이 많이 됐으니까 꽤 있는 거죠. 27명이 남아 있지 27 않습니까? 명. 27명이 예. 당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7명이 전주지검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에 그렇죠. 수사하지 말라고 입장문 발표했잖아요. 예. 27명이 예. 완전히 단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 딱 그 27명은 친문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분류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런데 이 친문들이 예. 왜 추미애 후보한테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아, 탄핵. 추미애 후보가 와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은 이 추미애가 아니라 맞다. 그거죠. 맞다. 예. 문재인 조국이다. 이렇게 저격했잖아요.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추미애 당선인을 보수의 뭐 데모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긴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안 좋아하겠지만 안 좋아하겠어요. 예.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수의 어머니는 추미애, 예. 뭐 보수의 이모는 뭐 김남국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예, 별명이 예. 말하자면은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친문 의원들이 예. 야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선인에 대한 그 상당히 그 반감 이런 게 이탈로 가지 그러네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노무현 생각이- 대통령 때는 탄핵에 일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에 책임을 미루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친문 특히 친문 의원들이 보기에는 예뻐 보일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말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에 좀 금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금이 많이 갔죠. 금이 많이 간 겁니까? 예, 금이 많이 갔죠. 그러니까 유인태 전 예.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예. 전 의원이 당일날 어디 그 어디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해볼만 합니다. 해볼 만하다. 예. 우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인태 이제 전 총장이 민주당의 원로로서 예. 이 지금의 민주당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아주 강하게 예, 비판하셨더라고요.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예, 바로 그게 3선 이상의 민주당의 중진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해서 예. 자체적으로 예. 미래를 걱정해서 이렇게 짜르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예. 북한의 뭐 김정은 뭐 푸틴 러시아의 푸틴과 비교될 정도로 예, 그렇게 뭐 해서 가서는 일사불란하게 가서는 안 일부에서 된다. 그렇게 비교한다고 치고 뭐. 그렇게 예. 가서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삼선 중진들이 다 해가지고 근데 원장님 지금 말씀에서 궁금증이 드는 게 3선 이상 추미애 그 후보에 대한 뭐 불안, 약간 불만 또 이렇게 당에 가서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공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럼 우원식 후보를 찍었을 거 아닙니까? 예. 찍을 때 그래서 그 마음 심중에는 그래 나라도 찍어서 그래도 우원식 후보 표가 이만큼은 나왔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정도였을 거 아니면 야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추미애 후보를 낙선시키고 우원식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어느 쪽이었을까요? 둘 중이었다면. 저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개개인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줄은 모르고 예. 나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그 그렇죠. 중진 혼자 나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돼라고 예. 하면서 개인 의사 표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표가 생각보다 모으니까 이렇게 많이 되는 나온 거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예. 어디에서 그 소풍 갈 적에 선생님들한테 그 이렇게 좋은 약주를 한번 선물하자고 소주 예. 한 병씩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 전부 다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소주 가지고 나는 여기다 물병을 갖고 와도 괜찮겠지 하고 전부 다 와서 독에다 부어보니까 그게 물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근데 예. 개인들이 예. 설마 하다가 이런 큰 결과가 와버렸다. 정말 설마가 뭐 잡는다고 그런 예. 설마한테 잡힌 선거가 됐네요. 네, 그런데 아. 그걸 이제 저는요 예.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예. 이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년 후에 대선 가도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계속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이 지난 총선 때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우로 쫙 공천이 됐다시피 했고 예. 그럼 끝나고도 박찬대 원내대표 뽑을 때도 사실상 지명해서 추대하는 형식이 됐을 때 별 불만 없이 넘어갔고 예. 또 아주 강렬한 지지 세력인 소위 개딸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아주 강렬한 지지를 보내고 뭐 추미애 의장을 통해서 더 이 정권에 뭐 타격을 줘라 이런 얘기들이 그냥 스스럼없이 먹히는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늘 일이 너무 갑자기 변고처럼 일어나서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 그게요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앵커께서 예, 뭐냐면요 거기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예. 기명 투표잖아요. 아, 예? 추대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는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가서 혼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이게.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까 우리가 찾아놓은 사진 지금 우리 제작진 띄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환하게 웃는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후보 말고 끝난 다음에 저 추미애 낙선인이 된 거죠. 의장 경선 낙선인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 아 지금의 심정을 차마 표정에서 감추지 못하는구나. 아 이런 걸 나중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 확 표정이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원내 선거가 제일 기자들도 알아맞히기 어려운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내 배지들이 이 무기명을 하는 원내 대표라든지 이번 의장도 국회의장도 그런 거죠. 그럼요. 와 이번 것처럼 근데 예상을 벗어날 수도 우리 있나요? 그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정치부 다 해보셨잖아요. 예. 여기 소 3마리 몰고 간 거, 이게 저 국회의원 3명 이렇게 예. 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소 3,000마리 몰고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 그러지 않습니까? 얘기는 자조적이긴 한데 기자 3명 몰고 가는 것 같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예, 예. 거기다 기자까지 합쳐지면 더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국회의원 개인이 더더구나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것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결국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민주당 자체 구성원들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차기 그 대선 후보의 과정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아. 굉장히 크게 그 걱정한 게 아닌가 그런 그 표심이 예. 그런 그 당심이 이렇게 이번에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선되기 전까지는 공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말 그럼요. 못하다가 일단 다 당선됐고 그럼요. 4년 임기 보장되고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 사법 리스크도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독주가 너무 심해서 이 정도면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딱 지금 국회의장요 경선에서 터졌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대선 후보 격파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근데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요거 잠깐 들고 갈게요. 꼭 제 생각은 아니고요. 사법 리스크가 이번 총선 결과가 워낙 압도적으로 나와서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거에 장애물이 많이 치워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은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테면 성남 FC 같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증인을 410명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재판에 지연 작전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연 작전을 쓸 수 없는 재판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위증교사하고 위증교사. 그다음에 선거법의 1심 재판이거든요. 예. 직접 선거법 재판이 예. 이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이것은 재판 리스크인데 예. 사법 리스크 중에서 재판 리스크 말고 수사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바로 수원지검에서 있는 대북 송금이에요. 예. 그게 이화영, 쌍방울 그다음에 뭐 쌍방울과 예.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말끔히 해소됐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말끔히 해소된 건 저도 예, 그 저는 뜻은 그렇게 아니었는데 봅니다. 이제 상당히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각도 있길래 여쭤봤어요. 2027년 대선까지 가기에는 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기가 상당히 힘든 여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전망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원식 후보 당선된 후에 사진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저 사진인데요. 조금 아까 봤던 그 이 이재명 대표하고 추미애 후보가 환하게 웃던 이 투표 전 사진과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는요 얼른 생각할 적에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예. 저 결과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하도 이게 플레이를 이중 플레이를 하고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추미애 양다리 그 이중 플레이를 했나 그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도 아니 그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한테 형님이 뭐 적격이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했다고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중 플레이를 했나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랄만 선상반란이다. 선상반란. 이런 생각인데 저 사진을 보면 선상반란인 거예요. 선상반란인 예, 거죠. 선상반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노회한 이중 플레이를 통해서 누가 되든 좋다 내진 심지어 우원식 후보를 밀었다. 이런 가설은 저 사진만 보면 에이 그건 아니다. 딱 예. 반증이 된다. 예.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저 사진 보면 저 표정까지 만약에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최고의 연기자니까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유인태 그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라디오 나선 이런 표현 원래 방송에서 쓰면 좀 안 되는 표현이 당 꼬라지가 그렇게 돌아간다. 거의 황제를 모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삼선 재선 이상의 중진들은 조금 공감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모여서 예. 3, 3, 5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적에는 예. 야, 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어. 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걸 이제 유인태 이제 그 원로가 내놓고 방송에 나와서 공중파 라디오에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놀라운 선상반란, 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 같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마지막 그 질문으로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좀 흠집이 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내지는 이 결과가 이제 새로 열리는 22대 국회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예. 그 방탄 일정에 예. 상당히 충격을 지금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멀리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2027년 대선의 일정이고 예. 가깝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탄 일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 대표 이번에 연임 나가야 된다는데 그렇죠. 연임 그렇죠. 나가는 거는 지장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원내대표 예.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를 방탄 일정을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럼 의장까지 하고 나면은 대표를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연임도 어떻게 하려고 했어? 추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투표 없이. 예. 일단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저는 봐요. 아, 브레이크 걸린 예.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 일정은요. 우선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시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아.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한번 가결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가결돼 버렸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공천을 소위 비명 행사, 친명 행제로 했다 그런 분석이 많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당선자 총회에서 예. 얼마 전에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론의 투표를 따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게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법 당국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예. 그게 회기 중에 국회 체포 동의안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래도 워낙 저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안 되고 소위 봄야당이 192석이라 그러니까요.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는 예. 150표 이상이 가반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150표. 예. 근데 150표를 장담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국회의장 우원식 오늘 국회의장을 후보를 보면은요.
선출한 그 표 분석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171표 중에서요. 예. 친문이 27표 아닙니까? 27표. 아, 벌써. 예. 이거 하면 147표 되잖아요. 예. 친문이 똘똘 뭉쳐서 친문 입장에서는 친문의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예. 어찌 됐건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아직 복권이 안 됐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한쪽으로 살림 차리는 조국 혁신당 대표. 예. 조국 대표도 있잖아요. 예. 조국 대표도 사실은 친문 아닙니까? 물론 거기 사법이 있을까 워낙 크긴 하지만 어쨌든 예, 워낙 크게 하지만 예. 그리고 조국 대표는요. 이 지금 2년 아닙니까? 2년. 예, 예. 그러니까 빨리 2년 들어가서 가석방 받고 나와가지고 사면 복권 나오면 27년도에 대선에 일정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빨리 갔다 오는 게 시점상으로는 더 맞을 수가 있네요. 아, 저는 그래서요. 어. 제가 만약에 조국 대표의 핵심 참모라면은 얼른 들어갑시다. 어. 얼른 들어가서 빨리 2년 받고 60% 70%면 가석방 기준이 되잖아요. 예.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석방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 예. 복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권은 다른 문제죠. 복권은 다른 예. 문제.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대표 12표. 예. 그다음에 친문의 27표. 예. 이거 합치면 39표 아닙니까? 그 표는 사실은 굉장히 왔다 갔다 불안정한 표일 수 있다 이거죠. 예. 어. 그리고 우선 하여튼 이렇게 상황 상정을 했을 적에 차려 열중시 앞으로 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하는 이재명 대표의 당론이 예. 상당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이번 의장 선거에서 보여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분석 물론 뭐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원장님 분석은 제가 듣고 있는 데는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지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시사평론으로 밥 먹고 사는 예. 방송인 민영삼 원장의 예. 이런 전망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가 더 다그칠 거라고 저는 더 다그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얘기를 조금 그 얘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배정 이런 것도 뭐 지금까지의 관례 같은 거를 좀 벗어던지고 좀 예. 강성으로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운영위나 이런 것 저 법사위 뺏어온다 이것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그 리더십 그립 하에 뭐 일렬 대우로 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조금 그런 뭔가 균열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상임위는요. 예. 이 선출 방식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은요. 이 국회의장보다도 더 어려워요. 예. 뭐냐면은요. 여야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본회의장에서 바로 투표를 해요. 예. 본회의장 이름 투표하면 여야 간에 그 교섭단체가 다 합의를 해가지고 17개 상임위원장은 누구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일일이 17명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여기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아.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예. 당내에서 반란표가 나오면은요. 엉뚱한 사람이 그 국회 부의장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국회 부의장이야 뭐 오늘 이제 그렇다 치지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아. 그래서 옛날에 그 국회 부의장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기억납니다. 예. 조연아 국회 부의장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낙점한 이용희 부의장이 나중에 예. 뭐 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도 예. 내부적으로 합의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나이 연장자 순 그다음에 선수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 이재명의 돌격대들이 예. 초선 재선인데 막 다 한다고 상임위원장 차지하고 지금 하는 그런 기세던데요. 그러니까 반란표 써버리잖아요. 아. 안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 표에서 그러면은 여당에서는요 야당 반란표에 합작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아.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강한 그립을 쥐고 막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이제 상당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겠네요. 그래서 예. 이 그 이재명 대표가 제가 전망할 적에는요 예. 대여 투쟁에 있어서는 예. 정책으로 엄청 세게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높아요. 정책으로. 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는 이 유인태 원로의 예. 조언을 받아들여서 예. 정말로 이제 그렇게는 가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려고 하는 예. 유연책을 쓰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질문에 또 맥락이 같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99.9%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미애 국회의장 될 뻔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된 게 22대 전체 국회나 국민의힘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마찬가지예요? 예. 아. 근데 이제 추미애 의장은 그 무조건 명심에 따르겠다. 그래서 시킨 대로 하겠다. 당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원식 당선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 예. 수적 우위를 얘기해서 벌써 우원식
그 당선인도 얘기했잖아요. 중립은 뭘 가치라고. 하긴 그런 데서는 의견이 달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이제 그 모양새는 추미애 의장 당선인보다도 더 격렬하진 않겠지만은요. 예. 민주당의 뜻대로 예. 직권상정, 직권상정, 또 직권상정, 또 직권상정, 법사위가 뭐 필요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얼마든지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국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의장이 조금 더 거칠게 하는 거에 비해서 우원식 예상을 뒤엎은 우원식 의장이 조금 더 덜 거칠게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역설적이긴 한데 역설적인데 굉장히. 예, 추미애 의장이 돼가지고 예. 막 강력하게 해야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 야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예. 역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국민의힘 거죠. 관점에서는 예. 그래서 역시 보수의 어머니구나 예. 역할을 해주는 도움이구나 이런 역할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우원식 당선인은 아주 세련되게 할 거예요. 아. 예. 제가 그- 30년 전에 예. 1995년 6.27 지방선거 민선 1기 일기죠 그때. 그때 제가 우원식 의원이랑 전부 같이 서울시의원 같이 당선돼서 아, 제가 그러세요? 서울시의원 같이 해봐서 잘합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은 그때가 두 번째 뽑았을 거고 이제 그때 저 시장 도지사를 조선시장 조선시장 예, 뽑던 그 시절에 단체장을 처음 뽑을 때. 처음 뽑을 때였죠. 그래서 그 사실상 민선 1기라고 하는 민선 일기라 그러죠. 민선 예. 일기라고 단체장들이 그랬죠. 1995년에 6.27 지방선거. 6.27 지방선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예. 그 청년 저 그때 민영삼도 예. 서울시의원이 됐고 예. 저는 그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하다가 청주에 파견 가서 청주의 지방선거를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벌써 30년 전입니다. 29년이 됐습니다. 네, 그게. 30년 예. 전입니다. 근데 우원식 그 당선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밀해요. 아 예, 그리고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인데요. 그리고 평판도 괜찮더라고요. 예, 아주 치밀하고 예.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있어서 이게 벌써 국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그 국회의장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그 상징 조작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아 굉장히 그 기술력이 뛰어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결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꼭 뭐 웃을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렇게 저는 보이네요. 예,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또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도 결국 각자가 찍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우리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된 거지 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오늘 이 선거를 놓고는 다들 약간 표정이 웃는 쪽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냥 당선인과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당선 뭐 경선 선출자 외에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예. 제가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야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이 정도로 살아 있구나. 아. 이렇게 자기들 표현으로 예. 민주당이 이 정도 살아 있구나. 국민들 보시기에 덜 창피하다. 아. 아마 이렇게 상당히 그 만족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 분석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예. 그래도 당이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보여줬다. 예,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 예, 그렇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 결과인데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나쁜 결과. 나쁜 결과고. 구태타 당한 거죠. 야, 당 대표와 당이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네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전혀 안 올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